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 하루 전인 오늘 서울광장 등에선 유가족이 준비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헬로윈 주말을 맞아 경찰은 이태원과 홍대 앞, 강남역 등에 안내원을 배치하고 교통을 통제하는 등 인파 관리에 나섰습니다. 배우 이성균 씨가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경찰 출석에 앞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영남 지역 스타 의원들이 서울과 같은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위가 공천 개혁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공천 물갈이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밤새 가자 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며 지상작전을 확대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하마스를 규탄하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159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헬로윈은 이제 축제가 아닌 슬픈 추모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픈 기억이 서린 이태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표순호 기자, 현재 인파 상황은 어떤가요? 네, 해가 졌지만 아직까지 이태원 일대 붐비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헬로윈 장식도 찾아보기가 어려웠고요. 또 코스프레를 한 시민들도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시작됐기 때문에 관계기관은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거리 곳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경찰과 구청 직원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인파가 많이 몰릴 때는 가지고 있는 확성기를 통해서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올 예정입니다. 또 오후 5시부터 거리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질서 유지선이 쳐져서 우측 통행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라인은 새벽 1시까지 쳐질 예정이지만요. 만약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판단이 되면 이 라인은 걷어내고 거리 일대가 전체 일방 통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랑 함께 사고가 났던 이태원 현장 골목으로 한번 와보시겠습니다. 현재 해밀턴 호텔 골목은요, 출구 전용으로 바뀌어서 내려가는 것만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 골목을 포함해서 각 골목 일대는 출구 혹은 입구 전용으로 일방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표 기자가 있는 곳이 추모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유족들은 어떻게 보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역 1번 출구에는 임시 추모 공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 공간만큼은 시민들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요. 유족들은 오늘 오후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159배를 시작으로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진상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모두가 바라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천국에서 편히 쉬고 있어야 돼.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오늘 탄핵 기각 이후 처음으로 참사 현장을 방문해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대규모 1주기 추모대회가 이태원을 시작으로 서울광장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태원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1년 전 아픔 때문이겠죠. 늘 인파가 붐비는 홍대와 강남역도 어제는 한산했습니다. 통제 불만이 나오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행을 방해하고 길을 좁게 만드는 야외 테이블이 등장하자 바로 제지에 들어갑니다. 거리 곳곳에는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 바리게이트까지 쳐집니다. 이처럼 인파가 몰리는 골목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게 공간을 구분하는 바리게이트도 설치됐습니다. 진행 방향을 구분해서 사람들은 엉키지 않고 일방 통행으로 오갈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조금이라도 길이 막히면 경고음이 나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천천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거리 곳곳에 경찰분들도 많이 배치된 것 같아서 조금 안심하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통제에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참사해야 되는데 여기다 백창대는 뭐 어떻게 하라고? 월세 내주실 거예요? 헬로윈 기간 첫날이었지만 평상시 주말 인파 수준이어서 대목을 기대했던 일부 상인들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이태원과 홍대 앞, 강남역 등에 경력 1000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미성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성균 씨가 오늘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1시간여 만에 귀가했는데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일단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간이 시약 검사는 5일에서 10일 안에 마약을 했을 때만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거라 경찰은 국과수의 머리카락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씨는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고 휴대전화는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먼저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이성균 씨가 마약 사건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인천 논현경찰서에 도착한 이 씨는 많은 분께 큰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예, 조사에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대답하겠습니다. 경찰은 어제 법무부를 통해 이 씨를 출국 금지 조치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소환을 통보했고 이 씨는 예정대로 출석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이 씨가 받는 첫 경찰 조사입니다. 경찰이 이 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한 간이 시약 검사 결과는 일단 음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5에서 10일 안에 마약을 했을 경우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아니라며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과수 결과는 한 달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또 이 씨는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했지만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했습니다. 1시간여 만에 첫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씨는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를 다시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이번 마약 사건 연루자는 10명입니다. 여기에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도 포함돼 있죠.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사건의 전모가 얼마나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노승환 기자의 보도 보시고 연예계 마약 파문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배우 이성균 씨의 다음 순서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입니다. 한동안 내사만 받다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 씨와 달리 권 씨는 경찰이 곧바로 형사 입건했고 출국 금지까지 시킨 만큼 며칠 내로 소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권 씨는 변호사를 통해 마약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정확한 소환 일정까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관건은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강남 유흥업소와 여 실장의 역할입니다. 이 씨와 권 씨 모두 구속된 여 실장의 진술을 통해 혐의가 드러났고 이 씨는 이 실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3억 5천만 원을 건네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강남 유흥업소와 여 실장의 구체적인 역할과 개입 정도에 따라 모두 10명이 연루된 이번 마약 사건의 전모가 얼마나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마약 공급책으로 입건된 현직 의사의 구체적인 공급 경로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10명 외에 다른 유명인은 없다고 밝혔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사회부 홍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앞서 이성균 씨가 팬들하고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그 질문 과정에서 투약 여부 물었었거든요. 여기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도덕적으로는 오늘 카메라 앞에서 마약 투약 여부를 밝히는 게 나았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어차피 경찰 조사나 재판을 통해 죄의 유무가 금방 세상에 공개되니까요. 하지만 법률 지원을 하는 변호사들은 이 씨가 모든 걸 말하려고 했어도 이를 말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투약한 마약의 종류나 횟수, 시기 등을 경찰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모든 것을 다 말하면 형량만 높아지고 재판에서 불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성균 씨는 경찰이 제시하는 혐의와 물증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변호 전략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성균 씨 오늘 나왔고 지드래곤 권지영 씨도 이제 조만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적용된 혐의가 좀 다릅니까? 이성균 씨와 권지용 씨 두 사람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적용된 죄명이 다른데요. 이 씨에겐 대마와 향정신성 의약품, 권 씨는 마약이 적용됐습니다. 두 사람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다르다고 본 건데요. 특히 이성균 씨는 2가지 이상 다른 마약을 했다고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약 종류가 많으니까 어떤 마약을 실제로 투약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제명이 달라진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마약은 대마와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대마는 대마초와 대마초의 털을 분리해 만든 원료로 제조된 마약입니다. 일부 대마가 합법인 국가가 있지만 국내에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향정은 대마보다 범위가 넓은데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인데 필로폰과 프로포폴, 졸피뎀 등이 포함됩니다.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등이 있고 이것이 함유된 혼합물에도 적용됩니다. 보통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마약이라고 부르지만 법률에선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독 위험성과 투약 횟수 등에 따라 종류별로 처벌 수위도 다르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예, 홍 기자 얘기대로 이 종류와 횟수도 중요합니다. 바로 이 횟수나 종류도 확인이 됩니까? 아직 구체적인 마약 종류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모발과 소변에 대한 시약 검사로 실제 마약을 투약했는지부터 종류, 횟수 등이 확인되는데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종류가 더 많은 것이 확인된다면 죄명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권지용 씨는 12년 전 대마초 흡연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가 소량이었던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죠. 이번에 입건된 후 권 씨가 변호인을 통해 마약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추후 진행될 검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 대상이 한 10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추가로 더 입건된 연예인도 있습니까? 수사 대상에 오른 연예인이 추가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이곳이 연예인과 유명 인사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연예인이나 유명인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부 기사화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오보로 판명됐습니다. 여기서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연예계 분위기도 좀 알아봤죠. 해당 업소를 자주 사용했다고 언급된 이들 중에서는 스포츠 선수와 배우, 심지어는 그룹 BTS 멤버까지 있었습니다. BTS 소속사는 멤버들은 해당 유흥업소를 알지도 못하고 방문한 적도 없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연예계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연예계 관계자들도 굉장히 많이 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때문에 많은 이 엔터 쪽 관계자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지호 기자였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여 씨와 결혼 예정이었던 전총조 씨가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데 이어 출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로만 여겨졌던 남현여 씨가 전 씨와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남 씨가 전 씨의 사기 행각을 몰랐을 리 없고 각종 명품을 받은 수혜자라는 이유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모하고 알고 사실이다. 군대 갔다 오세요. 최대한 어른들이 일을 맞추죠. 이게 가장 급하지 않을까. 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의 펜싱 학원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지난 7월 펜싱 학원에서 학생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전 씨가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정작 대표인 남 씨는 경찰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남 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학원 대표로서 잘못한 부분은 인정한다. 전 씨에게 많이 의지했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동거하면서 전 씨가 이웃 주민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이 과정도 남 씨가 몰랐을 리 없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남 씨는 피해자가 아니라 전 씨의 공범이거나 사기 행각을 알고도 방조했을 것이라는 진정서가 경찰에 제출됐습니다. 우리나라 가족법상 동성혼이 불가능하고 혼외자에게 전체 상속이 불가능함에도 진정 전총조 말을만 믿었다는 얘기인가요? 남 씨가 전 씨에게 받은 외제차와 명품 가방이 범죄 수익금인 만큼 수혜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씨에게 완벽하게 속았다며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서경찰서 등에서 수사하고 있는 전청조 씨 사기 사건을 이관받아 병합 수사하는 한편 전청조 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총선 때가 되면 늘 거론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험지 출마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민요한 혁신위원장이 사견임을 전제로 먼저 쏘아 올렸습니다. 실현만 된다면 공천 혁신이자 기득권 포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반면 당사자들은 당선과 멀어지는 만큼 반발하기 마련이죠. 인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영남 스타 의원들이 서울에 출마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천 물갈이로도 이어질지 당은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남의 스타들,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서울 험지에 가야 한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제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며 밝힌 내용입니다. 한 매체 인터뷰에서는 영남 지역구인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스타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공천은 혁신위의 권한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을 따를 수밖에 없는 기초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천과 관련해서 어떤 일반 원칙과 관련한 어떤 논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신 위원님이 일부 있었습니다. 당내에선 파장이 일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혁신위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혁신위의 권한을 넘는 일인데다 바람직한 전략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등의 징계 해제 건의 방침을 두고도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최재형 의원은 SNS에 사면이라는 표현이 불편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다른 중진 의원은 혁신위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당이 시끄러워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내일 개인 자격으로 이태원 참사 1주기 행사에 갈 계획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참석 필요성을 직언하는 게 여당 혁신위의 역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오늘 정치톡톡은 앞서 보신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 후폭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팀 김순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실제로 여러 의원들과 직접 통화를 해봤죠.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인터뷰에서 험지 출마론을 이야기하면서 실명을 거론한 건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전 원내대표입니다. 예. 하지만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면서 톤을 한 단계 낮췄는데요. 다만 험지 출마 가능성 자체는 부인하진 않았는데 당내에서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그간 선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을 중진들과 상의도 없이 위원장 개인이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중진 의원 역시 인 위원장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수도권에 간다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친윤계의 한 의원도 선거 전략은 당이 짜는 것이지 혁신위가 하는 게 아니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부산에서 수도권 출마 선언을 한 하태경 의원은 인 위원장 주장에 동의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대통령 국정 운영이 원만하게 굴러갈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영남권 친윤 쪽이죠. 그쪽에서도 당원에서 몸을 바쳐라. 그러면 인요한 위원장이 1호 혁신안으로 내걸었던 그 대사면 같은 경우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혁신이 출범부터 통합을 강조했던 인 위원장 1호 안건으로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 카드 꺼내 들었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의 건의에서 의결이 되면 윤리위 징계를 받은 이들이 사면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죠.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윤 대통령 비난 등의 이유로 1년 6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대표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치 상황에 가볍게 접근했고 선거 전략상 부적절하다고 맹비난한 겁니다. 어떤 정신 나간 정치인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누가 누구의 죄를 사면한다는 것이 무슨 죄라는 겁니까? 골프 수혜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음대로 죄를 만들어 징계하고 사면한다.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한 건데요. 당사자들이 정작 반대하는 사면을 1호 혁신안으로 꺼내들면서 혁신위가 초반부터 흔들리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예, 오히려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 징계를 확정한 윤리위도 그렇게 반응이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한 윤리위원은 우리가 당 지도부의 뜻에 따라서 징계한 것도 아닌데 혁신위 건의로 사면하는 게
절차상 맞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는 있지만 대통합이라는 명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의 반발로 지도부 역시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라며 혁신위가 사전 조율을 잘 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순철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 컸던 지난 7월에 국토교통부는 의혹을 모두 해소하겠다면서 모든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것을 두고서 실무자의 실수였다고 했는데 어제 국감에서는 삭제 지시가 있었다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에 대한 논란이 있을 당시 국토부는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관련 자료 모두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중 4페이지가 누락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국토부는 고의가 아니라 실무자의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빠뜨렸느냐 하니까 자료가 워낙 방대해가지고 단기간에 자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다. 누락된 자료에는 종점부 위치 변경을 최초 언제 검토했는지가 담겨 있어 국토부가 종점부 변경 시점을 늦추기 위해 고의로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토부 공무원이 교통평가 용역업체에 누락을 의도적으로 지시한 겁니다. 이거는 그 담당 실무자들이 지시한 겁니다. 실무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감 기간 중 고의 누락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실무자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다. 예, 실무자라 그러면 팀장 또는 사무관을 얘기합니다. 강상면 종점안이 더 낫다는 경제성 재평가 결과로 한풀 수그러졌던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사업 착공은 더 지연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자 지구에 최대 공격을 가했습니다. 사실상 지상전 수준에 돌입했다는 분석인데 하마스는 전면 침공 시 응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장동건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폭격을 퍼붓습니다. 붉은 화염이 치솟고 강력한 폭발음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집니다. 이스라엘군은 밤새 가자지구 북부 지하 표적 150곳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당시 공격을 지휘했던 공중전 책임자를 제거했다고도 말했습니다. בשעות האחרונות הגברנו את התקיפות בעזה. חיל האוויר תוקף באופן נרחב מטרות תת-קרקע ותשתיות טרור. 공식적인 지상 침공 시작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가장 강도 높은 공격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며 사실상 지상전 수준에 돌입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공격 여파로 가자지구 전역에 걸쳐 인터넷과 모바일 등 통신이 끊기며 주민과 구호단체 직원 등이 고립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군사기반 시설을 공습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공중과 육상, 해상에서 유혈보복을 자행하려 이러한 조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면 침공에도 대비 태세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네, 이처럼 이스라엘의 지상작전 확대를 두고서 미국은 이스라엘 지원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면서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마스의 인질 석방에 도움이 될 시에는 임시 휴전을 지지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이스라엘의 지상작전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언급을 피했습니다. I'm not going to offer from the sidelines commentary on Israeli operations.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어떤 제한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n your first one, this is the red line question. We're not drawing red lines for Israel. 사실상 이스라엘의 확전에 대해 지지를 보내면서도 백악관은 임시 휴전을 지지한다는 방침은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인이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석방에 도움이 된다면 임시 휴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스라엘 역시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ut certainly, if what has to be negotiated is a humanitarian pause of some sort, or maybe pauses. 이스라엘이 지상작전을 확대한 가운데 휴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분명히 그러기를 바란다면서도 협상의 성공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긴급 총회를 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부산 울산 고속도로에서 25톤짜리 탱크로리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반대편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고요. 탱크로리 운전자는 졸음 운전인지 또 핸들 미숙인지 진술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심하게 찌그러진 승용차 옆에 탱크로리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서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부산 울산 고속도로 청량 나들목 인근에서 25톤 탱크로리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승용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졸음운전인 것 같다 했다가 이후에는 핸들 조작 미숙으로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해경 경비정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오늘 오전 8시 25분쯤 충남 태안 가이도 인근 해상에서 6.67톤급 낚싯배에 불이 났습니다. 당시 14명이 타고 있었는데 근처에 있던 다른 어선에 모두 옮겨 타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불 났을 때 그쪽 배로 다 옮겨 타셨대요. 한 분이 이제 연기를 좀 마시셔서 병원으로 가셨고 다른 분들은 뭐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오전 경북 영주에서 열린 자전거 대회에선 자전거끼리 충돌해 40대 남성 1명과 30대 여성 1명이 각각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5분쯤에는 강원 양구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닭 15,0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전국이 만산홍역, 말 그대로 온 산이 붉게 물든 주말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딜 가든지 발걸음 닿는 모든 곳이 가을이었죠. 단풍이 절정이었던 오늘 풍경들 화면에 담아봤는데요. 장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암괴석과 어우러진 단풍이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울긋불긋 물든 단풍 사이로 흘러내리는 긴 물줄기는 마치 용이 하늘로 날아가는 듯합니다. 설악산 단풍은 절정을 지나 앙상한 가지만 남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북한산과 지리산 등 내륙 유명산들도 가을 옷을 입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에만 머물렀던 단풍이 쌀쌀한 가을바람을 타고 이처럼 도심 속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도심 대학 캠퍼스는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드리 은행나무뿐 아니라 인도에도 노란 카펫이 깔렸습니다. 제가 노란색을 또 좋아해서 되게 여기가 다 노란색으로 물들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부산 낙동강변이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화창한 가을 하늘과 은은한 자태를 뽐내는 분홍빛이 눈이 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분홍 억새로 불리는 핑크뮬리가 가을을 만나 분홍 옷을 입었습니다. 이색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담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햇빛도 너무 따스하고 핑크색이 잘 어울리네요. 가을이 흠칫 느껴지네요. 내일도 큰 일교차 속에 가을에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오늘처럼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20도 넘게 오르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AI와 같은 첨단 기술과 법률 서비스가 결합하면서 법조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려운 판결문도 AI가 금세 요약을 해주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률 시장에 쉽게 접근하게 됐습니다만 기술을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AI 자동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10페이지 가량의 문서를 집어넣자 2초도 안 돼서 영어 번역문이 나옵니다. 한 번에 5개의 AI 번역가에게 번역을 시킬 수 있어 맞지 않은 문장도 바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검색할 때도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해줘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AI 요점 정리와 같은 그런 기능을 이용하면 제가 필요로 하는 사건을 그냥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AI와 같은 신기술이 법률과 만난 서비스를 리걸테크라 부릅니다.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AI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편리함도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AI나 리걸테크 맹신을 우려합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챗 GPT로 찾은 판례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AI가 만든 가짜 판례로 밝혀져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리걸테크에 대한 법적 책임의 소재는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미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리걸테크 서비스가 진화하면 곧 AI가 고소장을 대신 써줄 날이 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무작정 신뢰했다가 생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사법 신뢰를 깨지 않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사흘 전 미국에서 무차별 총격으로 31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용의자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용의자는 정신병원 입원하기 전에 총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한범수 기자입니다. 총기 난사 용의자인 40살 로버트 카드가 숨진 채 발견된 장소는 범행이 일어난 메인주 루이스턴시에서 약 16km 떨어진 강가였습니다. 사망 당시 머리에 총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카드 가족의 자택에서 유서로 볼만한 메모가 나왔다며 카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ut now is the time to heal. I know that law enforcement continues to fully investigate all the facts. 로버트 카드는 사흘 전 루이스턴시의 볼링장과 식당 등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18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게 했습니다. 20년 넘게 미 육군 예비군에서 복무해온 카드는 훈련된 총기 교관이었습니다. 카드가 정신병력 치료를 위해 입원하기 이틀 전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이 드러나 총기 규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양 정상은 다음 달 중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별도로 만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부가 오늘 소 럼피스킨병 백신 127만 마리 분량을 국내에 추가로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수입 물량을 비롯해서 총 400만 마리분을 들여와 다음 달 초까지 전국 소 사육 농장에서 신속하게 백신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산과 들이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강원 지역뿐 아니라 북한산을 비롯한 내륙의 산들도 단풍이 절정에 달했는데요. 내일도 단풍 나들이 하기에 큰 불편 없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단 이른 아침 이동하신다면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지역으로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바짝 좁혀지겠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하게 두시고 서행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매우 높은 너울이 밀려들겠는데요.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춘천이 6도, 대전 8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전주와 대구가 9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2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해서 아침 저녁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의 첫날인 다음 주 수요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요,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품숲, 강원도 동해 두타산의 경관을 담았습니다. 기암괴석과 단풍의 아름다움을 전해드리면서 뉴스센터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